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대전을 찾아 과학수도 대전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에 이은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였는데요.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 현안은 물론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전은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해 과학계의 분노를 자아냈던 연구개발, 즉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되살린 건 바로 이재명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35조 3천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무시한 충청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며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충청 내륙 핵심 교통망 연결도 강력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충청 출신의 최고위원과 사무총장도 사실상 멈췄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멈춰섰고 대전교도소 이전도 멈춰섰고 멈춰섰던 국가 사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 이장우 시장 사택 신축, 시민참여조례 폐지 등 대전시정 난맥상을 부각하고 송할섭 제명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대전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현장 최고위에서는 또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순국선열과 독립운동을 모욕한 만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입법도 재차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당대표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당 지도부 등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고 최수근 상병 묘역 등에 참배하고 박명록의 평화를 세 차례 언급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사로 교통 통제 구간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대전역 지하차도 소재동 방향 편도 3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하고 불티고개 지하화 구간도 서부소방서 3거리 인근 왕복 10차로 중 4개 차로를 통제합니다. 총 연장 38.8km 길이의 대전 트램은 전체 15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서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조달청 심사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공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2차 추경으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대전 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합니다. 대전 사랑카드 충전 한도는 기존과 같은 월 50만 원이며 대전시는 전통시장, 음식점 등 가맹점을 6만 4천 곳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세종의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전남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 대전은 0.79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다소 늘었고 전국 평균인 0.75명을 웃돌았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다시 불붙은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훈부 장관의 엄중 경고와 함께 시민들도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한 사람에게 혈세로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위자료에 임금 압류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반대로 지지단체도 등장해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국가보훈부가 결국 경고를 내렸습니다. 권오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선 안 된다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언행을 일절 삼가라며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직무 수행의 명분도 상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 반발도 법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주체적 역사를 부정했다며 134명이 1인당 10만 원씩 1,34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더 이상 혈세로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이라며 김 관장의 임금을 압류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헌법을 부정한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도 벌써 4,5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보훈부의 경고 조치는 아니란 수준이라며 일주일 넘게 점거 농성 등 거센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15에 망언이 나온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지금 와서 경고입니까? 반면 김 관장을 지지하는 단체도 등장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발언을 왜곡하고 김 관장을 뉴라이트로 낙인 찍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통합으로 가자고 설명한 거 아닙니까? 전문도 읽어보지 않고 무작정 김영석 관장을 뉴라이트, 친일 사관, 친일 매국노로 몰아갔던 사람들은 반성하십시오. 들끓는 논란 속에 보훈부는 관장의 언행과 업무 수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 중구가 내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조기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강제로 국권을 침탈한 날로 중구는 이를 추념하기 위해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에 조기를 개항하는 한편 SNS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를 독려합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는 스마트 셔틀을 다음 달 8일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스마트 셔틀은 고정 노선형 버스 석 대와 실시간 호출형 택시 6대가 결합한 형태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산단 내 버스 정류장 71곳을 순환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로 휴대전화 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천안시는 산단 내 대중교통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 등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달 폭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토지, 차량 등에 부과된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양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37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현금 다발이 든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마침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경찰이 휴가 중에 인근을 지나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덕분인데요. 이번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은 30대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휴대전화로 아파트 곳곳을 찍어 사진을 보냅니다. 곧이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종이 가방을 든 시민이 남성에게 다가가고 가방이 건네지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남성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갑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챙기러 온 수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거책을 붙잡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은 마침 휴가 중에 밥을 먹으러 인근 상가에 들른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곧장 뒤쫓아갔습니다. 관광지나 명소도 아닌 곳에서 사진을 계속 찍는 수상한 행동을 무심코 넘기지 않은 건데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의 눈에는 오히려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들은 범행 장소에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주변 건물 같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이제 현장에 도착했다고 이제 그 조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실제 종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다발로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붙잡힌 수거책은 이번에도 건당 5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글에 속은 30대였습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경제적 공공 때문에 이것이 큰 죄라는 거, 범죄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지만 대부분 사기방조 가담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알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그 물건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자기 그 책임에 대해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과 함께 청년들을 범죄로부터 지킬 예방 교육에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세로 군수가 또다시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며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태안군의 일부 공무원이 가 군수가 출장 갈 때나 명절 때 돈을 전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검찰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JMS 총재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흔적을 출간했습니다. 메이플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풀어냈다고 출간 이유를 설명했고 책의 모든 수익은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에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지난 3월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세종시의 공공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다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드론이 날아다니고 바다수온이 오른 서해에서는 떼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방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느라 분주한 농부 위로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탑재돼 하늘에서도 야외 작업자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논과 밭을 순찰하는데 불볕더위가 누그러들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더위가 심해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폭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벌써 210명, 사망자도 5명에 이릅니다. 고령자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농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땀 흘리고 막 더우면은 막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생겨요. 그때는 바로 그냥 들어가서 샤워하고. 유례없는 폭염의 기세는 바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수만 등 충남 서해 남부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의 바다 수온은 2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떼죽음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우선이라며 충남에서만 3차례, 고령 서산 태안 3개시군 25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등 184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고소원에 폐사를 내느니 그거보다는 차라리 방류를 선택해서 일부라도 바다에 살려 보내는 것이 양식 어민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여름 무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의 마법조차 올해는 통하지 않으면서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폭염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업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용 태양전지가 오는 11월 4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탑재될 우주용 태양전지는 소형 위성의 수명과 성능에 최적화된 초경량 방막 이중접합 형태로 열충격과 방사선에 강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연구원과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되는 인하대 초소형 위성의 태양전지를 부착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논산시가 지난 2017년 아동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노래 우리는 모두 소중해가 오는 30일 EBS 1TV 어린이 드라마 지구영웅 번개맨 특별편에서 소개됩니다. 해당 노래는 우주괴물과 맞서 싸우는 드라마 마지막에 번개맨과 아이들이 함께 부르고 오는 12월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전 세계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될 예정입니다.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대전시 산하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대전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임단협 공동투쟁 출정식을 열고 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산하기관 교섭에 대한 대전시의 간섭 중단과 노동조건과 정당한 임금 인상 보장, 그리고 공공기관 노사와 대전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